나이키도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항상 말 조심. 식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얼마 전에 나이키의 중요 약관이 좀 변동이 됐죠? 네, 그래갖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뭐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라고 해갖고 네, 광선님 불렀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변동됐던 건들이 그냥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다. 네, 뭐 리셀러를 잡네, 뭐 재판매를 막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냥 빗 좋은 개살구? 뭐 변동된 것들 보면은 막 이것저것 있습니다. 뭐 IP 주소를 수집하겠네, 뭐 고유 장치 식별자 및 장치 유형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쇼핑몰에 가도 거의 들어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귀하의 주문에 대한 보안 시스템에서 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나 불법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거나 자동 주문 소프트웨어나 기술에 의해 수행된 주문이라고 플래그를 지정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보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보트에 의해서 구매를 한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뭐 막겠다 라고 하는 조항인 것 같고, 또 보면은 뭐 귀하가 리셀러이거나 단일 또는 축적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됐을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나이키들이 그렇게 믿었을 경우에 이렇게 한대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해외 약관의 변동권을 이제 번역을 해갖고 넘어온 경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래요. 이상해. 그리고 또 보면 귀하의 계정 및 또는 구매 기록이 당사의 반품 정책을 위반한 비합리적으로 많은 양의 반품을 보이는 경우, 이거는 그러니까 나이키 공홈에서 에어포스 1을 20개를 갖고 있다가 그렇게 리셀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프리미엄이 붙지 않네 그러면 그냥 다 반품 해갖고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을 반품을 보이거나 이런 경우를 얘네 쪽에서는 뭐 리셀러라든가 뭐 재판매 목적을 위해 구매를 한 것이다 라고 자기들은 믿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아디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이키에서 우리는 최종 판매자가 되고 싶고 그냥 우리는 너네 편이야 라는 거를 그냥 조금 어필하려고 하는 정도? 네, 사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또 있어요. 이제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여기서는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누가? 나이키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많은 인기가 많아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리셀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지네들이 막겠다?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지금 이 에글리 매장을 운영하면서 신발이 나오거나 티가 나오거나 뭔가 발매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사가셨어. 근데 저희 쪽에서 발매한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뭐 리셀이 붙고 이러면은 기분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좋습니다. 우리가 잘했구나, 멋있게 만들긴 했나 보구나. 어떻게 보면은 얘네도 신발 가게잖아요. 나이키도 아니야? 네, 근데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라고 하고 못 박아놓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이키 쪽에 살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 그 중개업체라고 하는 그쪽 주소로 나이키에서 바로 배송을 하는 거를 막는 거. 지금이 21세기잖아요. 최첨단 시대 아닙니까? 이게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프로그래머들 얘기를 빌려보면은 뚫는 거는 진짜 거의 문제가 될 게 거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보안이 생기면은 그거 뚫는 거는 그냥 거의 시간 문제도 아니라고, 계속 이런 복구매, 클릭 동작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명확한 기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막 뭐 발매하면은 들어가서 클릭을 존나 해요 이렇게. 그럼 그것조차도 이제 매크로로 취급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긴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지을 것인가,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보스를 막는다, 일회성으로 막는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뚫었을 때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보스를 막고 그거 말고도 진짜 실제 사람이 클릭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쥐들이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정확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상황이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번 우쭈쭈 해주는 정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고 이렇게 거품이 좀 세게 꼈었잖아요. 와,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 가격군을 갖고 있는 신발들이나 의류들이 점점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나이키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조심하고 있어, 우리도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가지고 있어. 나는 아무리 봐도 그냥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진짜 보여주기식. 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브랜드도 많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키 드로우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을 좀 건드려주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밑에 보니까 SNKLS 그 스니커 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뭐 이쪽 바닥에 있다 보면 이렇게 주워 듣는 게 많거든요. 나옵니다. 2022년도 말도 그렇고 아니면 내년도 그렇고 조금 모르겠네요. 좀 피바람이 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 나가는지, 진짜로 어떻게 차단이 되고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오늘은 말이 많은 나이키 약관들 보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보시나 막아라. 자동 구매 프로그램이나 빨리 막아라. 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나이키한테. 자, 그럼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신발 리뷰 이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의견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도 댓글 같이 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토론 아닌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보면서 댓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